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2회 중간에 지금 그쳐가지고 26번부터 이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25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교재 26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도로 옳은 것은 였죠. 현재 남아있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동양 최고의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뭐예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1번이죠. 뭐 다른 거 볼 건 없죠. 이게 이제 중국이 좀 비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거고요. 오히려 아프리카라든가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는 정말 조그맣게 그려져 있죠. 근데 세계 지도인데 어디가 빠져 있어요? 아메리카가 빠져 있습니다. 아메리카가 왜 빠져 있냐면은 여기 사진이 잘린 건 아니고요. 아메리카의 존재는 몰랐습니다. 이때는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된 것은 콜럼버스에 의해서 16세기 때 발견된 거거든요. 이거는 15세기 때 지도예요. 그러니까 100년 후에 아메리카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카의 존재가 모르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빠져 있는 세계 지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지구 전도라고 있죠. 이거는 순조 때 김정호가 그린 겁니다. 순조 때 김정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천화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을 가운데 놓고 세계를 그렸습니다. 16세기 때 조선 중기 때 지도고요. 네 번째 여지 전도가 있습니다. 19세기 김정호에 의해서 그려진 겁니다. 이 목판으로 된 건데 세계 지도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고려 만국 전도라고 있죠. 17세기 마테오 리치, 17세기 서양인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그렸다는 바로 고려 만국 전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번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2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상께서 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라고 명령하시고, 자, 여기서 도감 체크, 훈련 체크, 뭐예요? 훈련 도감입니다. 하루에 2승씩 준다 하여 군인을 모집하면 용병입니다. 용병. 훈련 도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훈련 도감은 조선의 군역 제도가 의무병제가 뭘 바뀐 거예요? 상비군제로. 또는 농병일치 체제가 뭘로? 상비군제로 바뀐 겁니다. 또는 뭐 농병일치 체제가 직업군인 체제로 바뀐다. 직업군인제로 바뀐다. 또 이 상비군제는 용병입니다. 용병. 즉 모병이에요. 모병.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사람을.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냐? 새로운 세금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 세금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삼수미세예요. 삼수미세. 토지 1결당 얼마인가요? 2.2두에서 삼수미세. 2.2에서 삼수미세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자 훈련도감인데요. 삼수병은 아시겠죠? 포수, 사수, 살수를 얘기하는 거죠. 1번 이 문장도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시험은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을 하면은 거의 뭐 한 80점, 9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 내용만 인지하시면 돼요. 광범위한 내용을 다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번은 뭐예요 그러면? 모르겠다고요? 장용영. 응? 장용영. 자, 2번 정미 7조약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이 군대 해산입니다. 이때 군대는 뭐냐? 중앙군이 뭐예요? 마지막 시위대죠. 시위대. 지방군은 뭐 했나요? 진위대입니다. 대한제국 때에 이전에 을미개혁 때 친위대가 시위대, 을미개혁 때 진위대는 그대로 진위대. 이게 이제 1907년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죠. 이거에 의해서 군대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경기도 양주에 모여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했고
그 13도 창의군은 어떤 그 국제 무대에 호소 좀 했죠.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서울 침공작전을 전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보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삼수병이죠. 훈련도감. 이종무, 대마도 정벌도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장입니다. 그죠? 세종대 때죠. 이건 세종대 때예요. 지금 이건 언제 때인가요? 삼수병 훈련도감은 외란 도중 휴전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로 개편이 되고 중앙군은 훈련도감을 필두로 해서 나중에 뭐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금영에서 5군형으로 정비가 됩니다. 다섯 번째, 양인 개병의 원칙하에서 의무병으로 구성된 것은 5위예요. 5위. 5위가 나중에 5군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는 군사제도가 무너지기 이전 조선 전기 때 중앙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역에서 훈련도감에 대한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28번이에요.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희빈 장씨의 아들은 왕비의 소생이 아니므로 왕자의 명호를 원자로 정한 것은 너무 이른 처사입니다. 세자책봉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얘가 세자책봉이 된 거죠. 앞에서 나왔죠. 무슨 사건이에요? 기사환국입니다. 기사환국. 그러니까 숙종대 때에 세자책봉 문제로 터졌던 기사환국입니다. 숙종대 환국이라고 나왔죠. 환국. 경신환국, 기사년의 기사환국, 그 다음에 갑술년의 갑술환국, 그렇죠? 1680년 경신환국, 기사환국이 1689년이에요. 갑술환국은 1694년입니다. 자, 경신환국은 남인에서 서인으로 권력이 바뀌었고 이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온건파 소론과 윤증, 강경파, 송시열, 노론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시 기사한국은 그 서인에서 남인으로 바뀌었어요. 갑술한국은 다시 남인에서 서인으로 또 바뀌었죠. 경신한국의 발단 원인은 뭔가요? 경신한국의 원인은 유학사건이라고 그랬죠. 기름천막, 유학사건. 그 다음에 기사한국은 뭐예요? 발단이 세자책봉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갑술한국은 민비, 복위 과정에서 터진 거죠. 민비는 인현왕후를 얘기합니다. 숙종의 원비죠. 폐위가 됐다가 다시 이제 복위시키는 과정에서 남인이 반대하죠. 근데 서인의 소론들이 추출해서 복위를 시켰어. 그래서 이제 민비 축출되고, 아직 뭐죠? 장희빈 축출되고, 민비가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장희빈이 축출되면서 남인에서 권력도 서인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사환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태어났던 윤, 이 윤이 경종 아닙니까? 이 경종의 세자책봉 과정에서 터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 기사한국 이후에 사실로서 파는 것은 을사사원은 명종대 때에 소윤파가 대윤파를 친 거고 이번 인현왕후 이게 민비예요. 민씨입니다.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거죠. 남인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렇죠? 폐위가 된 민비를 복위시키는 과정에서 시키려는 서인과 안 시키려는 남인 간의 싸움이었죠. 세 번째인가요?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인조반정 직후 1624년 논공행상에 따른 반발에서 이괄의 난이 났죠. 진압이 됐죠. 나머지 무리가 후궁으로 들어가서 인조반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선 침략을 종용하면서 1차 정묘호란이 터졌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현종대 때의 예속 논쟁입니다. 기예송과 가빈예송을 얘기를 하겠죠. 다섯 번째, 선조 때죠. 이조 전랑직을 놓고 동인과 서인, 즉 각각 김효원과 심의겸에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습니다. 여기는
2번이 기산국 이후에 사실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2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조선 후기 국학연구입니다. 실학시대 때 국학연구죠. 국어와 국사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 뭐죠? 발해고. 남북시대 때 유득공의 발해고. 이때 나오죠? 니은. 팔도 지리지는 성종대 때입니다. 조선 전기 때죠. 디귿. 아방강역고. 역사 질서입니다. 누구죠? 정약용의 아방강옥교죠. 역시 여기에 들어가겠죠. 실학시대 때. 그 다음에 리을, 동국통감. 역시 성종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입니다.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써놨던 통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조선 후기 실학시대 때 실학자들의 국학 연구의 결정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내용에서 얘기가 되겠죠.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시풍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봄의 첫걸음. 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새봄을 알린다라는 날. 음력 3월 3일. 무슨 날이죠? 삼진날입니다. 33이 음력 숫자에서 33이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길일입니다. 길일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뭘 하느냐 했더니 진달래꽃으로 장식한 화전 붙이기 있습니다. 옆에 이제 화전이 있죠. 화전. 그 떡에다가 이제 진달래꽃을 펴가지고 누르는 겁니다. 화전이죠. 노랑나비 날려보내기 했습니다. 행운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삼진날을 얘기하는 거죠.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시풍속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기본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한 번씩 쭉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진중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중일기는 조선 후기 평안도 가산, 곽산 일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진압 과정을 일기체로 기록한 것이다. 평안도 조선 후기 때 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딱히 떠오르지 않으면 이어서 우군칙, 이희적, 김창시, 마지막 줄 부호, 대상, 각계, 각층, 이거 1811년 홍경래난이죠. 그러니까 홍경래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청해 군대, 홍경래난을 청나라 군대가 진압합니까? 이건 이모군란이라든가 갑신정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2번은 뭐예요? 이모군란이죠. 3번은 뭔가요? 이거는 유계춘, 진주밀란이죠. 진주밀란. 1862년 백건당의 난이라고 하는 진주밀란입니다. 네 번째,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제4기죠. 4기. 항일국운동기라고 하는 남접과 북접이 같이 들어갑니다. 남접은 전라도 동학이고 북접은 충청도 동학이에요. 그 다음에 세도정치의 수탈과 지역차별에 대한 반발에서 일어났다. 이게 19세기 순조 때 세도정치 때 최초의 밀란입니다. 홍경래난이 되겠습니다.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32번입니다. 가해 인물이 실시한 정책을 옳지 않는 것은 자는 고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누가 쓴 편지이다. 그는 이양선의 접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서리와 장교를 상인으로 위장시켜 서서히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 이 편지를 통해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에 대처하고자 했던 그의 통상수교 거부지를 단편적이나마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미양요 이후 그가 세운 척합의를 통해서 확인한다. 누구예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이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아닌 것은 얘기죠. 1번 속대전, 영조 때죠. 영조의 속대전과 정조의 대전 통편을 혼동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호포제, 세 번째 삼군도 부활, 네 번째 경복궁 중건, 다섯 번째 사창제 실시 다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책, 민생 안정책,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대원군의 정책이 아닌 것은 1번 영조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영조 업적이죠. 33번입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번은 박전의 손자 박규수예요. 박규수. 나번은 지금 누구냐 했더니 태인에서 의병 그 다음에 대마도로 끌려갔어. 누구?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면함 최익현이죠. 1번 보겠습니다. 가 박규수.
대동강으로 침입한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다. 맞죠? 이때가 제너럴 셔먼의 소각 사건입니다. 1866년 7월 달입니다. 1866년 4월 최후의 천주교 박해가 터져요. 이게 병인 박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제너럴 셔먼의 소각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먼의 소각 사건. 그 다음에 1866년 9월이죠. 병인 박해가 발단이 됐던 병인 양요가 있습니다. 문수산성, 그 다음에 정족산성. 그래서 각각 한성근 양원수부대가 그랬죠. 그 다음에 1868년에 오페르트 독일 상인 독일 사건이 있었어요. 대웅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무덤 독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죠. 1871년 제너럴 셔먼의 소각 사건이 발단이 됐었던 신미양요. 병인 양요와 프랑스, 미국, 신미양요, 영거포 격퇴한 이후에 대웅군은 전국 요소에다가 뭐를 척화비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구, 계야만년 자손, 병인작, 신미립. 그렇죠.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을 상징했다는 척화비 건립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먼의 소각 사건 당시 이때 박 교수는 평안 감사했어요. 평안도 감사. 관차사였어요. 나중에 개화 사상가로 사상 전환했지만 두 번째 북학 의의를 저수한 사람은 누구죠? 박제가죠. 박제가. 소비를 권장했던 가장 철저한 철두철미한 중상실학을 전개했던 박제가. 세 번째 대한광복회. 그냥 광복회라고 그래. 원래는 대한광복단이었어요. 1903년에. 이게 1905년에 뭘로? 광복회는 명칭을 바꿉니다. 1905년에 광복회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1913년에 대한광복단이 1915년에 광복회로 1910년대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었던 독립운동 단체였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식으로 조직이 됐었어요. 군대식으로. 박상진.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영남만인성. 누구였죠? 이만손이죠. 이만손 영남만인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통상개국, 통상개화론을 주장해서 문호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 박 교수는 통상개화를 주장합니다. 나중에는. 근데 제이켜는 위정척사 사상가예요. 그래서 5번 X입니다. 5번은 가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박 교수에 대한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이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제1조 아시겠죠? 조선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조선과 청과의 군신관계를 끊고 신하에 관계했던 조선의 침략을 일본이 용이하게 하겠다는 거죠. 강화도 조약이죠. 1876년 2월달 원래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병자년에 체결해서 병자 수호 조약이라 하고 혹은 강화도에서 체결해서 뭐라고 그래요?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일한다는 거죠.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7조와 10조입니다. 7조가 뭐냐면은 수심 연해 안에 바닷가 쪽에요. 수심 측량을 인정하는 겁니다. 7조가 뭐냐면 취해법권 인정이에요. 이게 불평등조약의 독소조항인데 그중에 7조가 나와 있네. 해안 측량권 인정입니다. 그리고 10조는 취해법권 인정이에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1번 갑신정변이 원인이 돼서 체결됐어. 천만에. 갑신정변 1884년입니다. 이거는 1875년 운양호 사건 또는 초지진 사건이 발단이 된 거라고 그랬죠. 2번 조약 체결에 반대해서 민영환 자결은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이죠. 1905년 외교권 박탈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3번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자는 조항 여기에 없어요. 강화도 조약에는. 그러면 천주교 포교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것은 몇 년이냐? 1886년입니다. 프랑스하고 조약을 체결하면서요. 프랑스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교가 좀 늦었습니다. 외국에 대한 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이라고 있죠. 열강의 이권 침탈에 법적 근거가 됐던 조항은 제국 조항. 열강의 이권 침탈에 기회가 됐던 사건은 아관 파천. 일본은 그럼 이 제국 조항을 언제 간직한다고 그랬어요? 미국과 조약 체결한 다음에 조일 통상장적을 체결해서 제국 조간, 관세권 규정,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방공령 선포 규정. 총 42개인데 이 3개는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에 두고 당구가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화도 조약 결과 맞죠? 어디예요? 부산, 원산, 또 어딘가요? 인천입니다. 1876년에 경제적인 목적이고 1880년에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이 군사의 목적은 어디에 침략을 막자는 건가요? 러시아 남지를 막자는 거고 인천 1883년에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치로 세계 항구가 개항이 됐었던 겁니다. 계속 보시죠. 그래서 34번은 5번째가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5번입니다. 가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가가 김기수 1차 수신사입니다. 일본에 간 거죠. 2차는 참고로 1880년 김홍집, 3차는 이모군란의 피해했던 사죄단으로 간 박영효가 82년에 갑니다. 일본에는 수신사 말고 조사 시찰단도 가죠. 청해는 영선사, 김윤식. 두 번째가 그건가요? 예, 그렇죠. 81년에 김윤식. 가서 이제 근대 무기 제조법, 군사훈련법 습득을 목적으로 갔다가 온 거예요. 1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좀 수준도 안 맞았고 우리가 좀 떨어진 거죠. 유학 자금도 부족했고 1년 만에 기국에서 영선사 기국 이후에 설치했던 기구를 하나 써라. 그럼 뭐 바로 기기창. 이건 청나라 양문동에 기기국을 답습한 거라고 그랬어요. 미국에는 뭘 파견했나요? 보빙사 또는 보빙 사절단을 파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수신사와 영선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에 에도 막부 이쪽으로 파견된 것은 수신사가 아니라 개항 이전에 통신사예요. 12번 갔던. 두 번째, 비밀리에 천만에 수신사가 왜 비밀리에 갑니까? 무슨 암행어사 합니까 이거? 가서 배워오기 위해서 벤치마킹 한번 하자 해서 가서 배워와라 해서 보낸 겁니다. 세 번째, 조미소 통상조약. 이거는 영선사가 아니라 뭔가요? 미국에 보낸 거 보빙사례 갑니다. 보빙 사절단이라고 있습니다. 홍영식 등이 가잖아요. 홍영식이 이때 갔다가 오면서 가장 감흥을 느꼈던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정 업무죠. 그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측을 만들잖아요. 그 오픈식 때 뭘 하는 거야?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립에 기여했다. 지금 말씀드렸죠. 청나라 양문동의 기기국을 모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가나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파견되었다. 천만에 대한제국은 아관파천 이후에요. 1897년입니다. 이게 훨씬 그 이전에 1880년대 때 보냈던 거거든요. 지금 4번이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에 가상 일기가 쓰인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정총국에서 개국 축하회를 했다. 이날 뭐가 터졌어요? 갑신정이 터졌어요. 갑신정변. 그러니까 1884년 이후의 사실로서 옳지 않는 것은 1번 나오죠. 만민공동회 1898년입니다. 2번 경인선 철도 개통 1899년입니다. 세 번째, 함경도 덕원 주민에 의한 원산학사. 이거는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예요. 1883년입니다. 1년 전이네, 그지?
네 번째 한성전기회사 1898년입니다. 이거 만민공동이와 같이 묶어놓으시면 시기가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을 뭐라고 그래요? 원각사라고 그래요. 190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갑신정변 이전, 나머지는 갑신정변 이후의 사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고, 부인 동포라. 그래서 뭐 어찌고 있다 보니까 셋째 줄에 뭐 국채 어찌고 나와 있습니다. 국채 보상운동입니다. 1907년 대구 서상돈 양기탁 1,300만 원. 그죠? 이게 이제 국채 보상운동이죠. 이거는 1922년에서 30년 말까지 평양에서 전개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물산장려운동하고 혼동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근우의 주도, 근우는 여성계 민족유일당운동단체예요. 1927년입니다. 국제보상운동 몇 년이라고요? 1907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산장려운동입니다. 1922년부터. 세 번째 물산장려운동의 구호입니다. 조선사람, 조선것, 먹자, 쓰자, 입자 이런 거 있죠? 네 번째, 러시아가 전령도조차 요구, 러시아의 부산 영도라고 했죠. 이건 독립협회 활동이거든요. 독립협회는 1896에서 1898 아닙니까? 이건 네 번째, 다섯 번째, 서상돈, 김광재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그렇죠. 이게 국제보상운동이었습니다. 대구에 가면 지금도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다는 거, 대구에. 자,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으로 옳은 것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조선왕은 일본공사 오도리의 요청에 따라서 뭐를 구성했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1차 갑오개혁 추진 기구입니다. 군국기무처입니다. 그래서 한 208건이 처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국기무처에서 추진한 개혁으로 옳은 것은 1. 건양이란 연호를 제정하였다. 을미개혁되죠. 건양. 2. 별기군을 창설했다. 1881년 신식군대 별기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90군대 이영, 5군영 이영을 했죠. 무이영, 장어영. 개인에 대해 차별이 결국 이목으로 폭발했죠. 다음에 1882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한제국대 광무개혁대 나온 얘기입니다. 최초의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입니다. 지계죠, 지계. 그래서 지계를 발급하기 위한 관청, 지계 간무라는 관청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제2차 갑오개혁대죠. 지방행정제도가 8도가 뭘로 23부로 개편이 됩니다. 5번, 이건 이제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봉건적인 패스비 폐지는 거죠. 이거 외에도 앞에 차에서 한번 나왔었죠. 연자제 폐지도 있었어요. 1차 갑오개혁일 문제였습니다. 5번이 군국기무처 1차 갑오개혁 대행입니다. 2차 갑오개혁 때는 홍범 14조가 나온 사실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다음 수행평가의 보고서 제목으로 적절한 것. 지금 주제가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이 맥락에서 기억 보겠습니다. 이종이 동사 저술하다. 고구려사 연구입니다. 이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앞에 자에 실학에 조선후기에 조선학 연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실학시대 때입니다. 두 번째, 신채호 조선상고사. 이건 여기 들어가죠. 민족주의 사학제 활동이니까. 더불어 디귿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 편수. 이거는 일제 어용단체예요. 우리 아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리을 백남훈 조선사의 경제사를 조수했다. 사회경제사학자 백남훈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아군의 역할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조선사 편수회라든가 고족조사 위원회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각종 제도를 연구했던 취조국이라든가 식민사학을 연구했던 청구학회라든가 일제 어용단체였던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
중추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군이 아니에요. 전부 적군입니다. 일제 어용단체다. 어용단체입니다. 그 청구학회에 대한 반발에서 뭐가 나오죠? 진단학회 나온 거 아시죠? 실증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제시하면서 왜곡된 식민사학을 하나하나 반박했었습니다. 고족조사위원회 문화재 약탈에 대한 저항운동을 했던 누가 넣었어요? 간송, 전영필, 탑연구에 한 획을 그어놨던 누구? 고유섭,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군단체하고 아군이 아닌 적군단체하고 일제 어용단체하고 혼동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40번 봅시다. 밑줄 긋은 의병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쭉 내용이 보니까 복수보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수보형은 국모의 원수를 갖고 전통을 보존한다 그랬거든요. 국모 아시겠습니까? 을미사변이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몇 차 병이야? 1차 을미병이죠. 1895년 문석봉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던, 그래서 1번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봉개했다. 단발령, 을미사변, 이게 1차 을미병이었습니다. 1번이죠. 2번 보겠습니다. 해산 군인의 합류로 군사력이 강화가 되었다. 이거하고 5번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묶어 3차 정리유병입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동참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이고요. 네 번째 조선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등해서 전부 다 이건 1910년 이후예요. 한국평화비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병운동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1번 을미의병에 대한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41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의열단 누구? 김원봉. 조선 민족혁명당 한국광복군 제1지대장 취임해서 김원봉입니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5번 중국 우한에서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 창설, 1938년에 중국 관내에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조직했던 최초의 무장항일운동 단체라고 했습니다. 뭐요? 조선의용대입니다. 1번에 누구예요? 안중근. 2번은 김약연입니다. 명동학교 김약연. 세 번째는 누군가요? 이 사람이 홍콩공원 윤봉길 의거죠. 32년 4월. 네 번째 조선혁명군. 이 앞에 나왔죠. 영릉가 전투. 누구? 양세봉. 이건 이제 한중연합작전이었죠. 1930년대. 양세봉의 조선혁명군과 중국 공산당의 중국 의용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일제의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창씨 개명 나와 있고요. 그죠? 국민징용령 나오고 있고요. 몇 기? 3기죠. 일제식민통제제 3기입니다. 1번과 2번은 1910년대요. 태영령, 회사령, 이 회사령 1910년에 허가제를 얘기하겠죠. 3번, 이것도 몇 번 나왔죠?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이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니까 반복된 내용들은 연대까지 싸그리 정리하세요.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 제3기 때죠. 민족말살 정책이라니었습니다. 5번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거는 언젠가요? 1920년대 때 얘기입니다. 이건 1930년대이거든요. 3기 때거든요. 그래서 4번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첫째 줄 맨 뒤에 순종황제의 인산행렬 어찌고 저찌고, 그건 뭐야? 1926년 60만세 운동입니다. 26년 60만세 운동이요. 1번 대한민국 임정부 수비에 영향을 준 거, 이거는 3.1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하이. 두 번째 신간의 중앙정부가 진상조단을 파견한 것은 광주학생운동 때 진상조사를 파견합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죠. 4번도 광주학생운동 얘기죠.
기차 안에서 광주에서 하교하는 나주로 하교하는 기차 안에서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면서 터진 사건이에요. 3번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하였다. 60만 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신간회가 성립되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5번 이거는 3.1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앞에서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자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6년 60만세 운동이었습니다. 44번 봅시다.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봉창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한인애국단이죠. 자, 1931년 백범 김구가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직했던 한인애국단이에요. 한인애국단 단원의 이봉창 1932년 1월달 윤봉길 의거 1932년 몇 월달 4월달 4월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누구냐는 얘기야. 이봉창입니다. 이봉창. 그러니까 이 단체입니다. 이봉창 이 단체에 입단한 한인애국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번 김구에 의해 상하에 초래됐다. 이거 맞아요. 한인애국단입니다. 2번은 뭐예요? 의열단이죠. 이거 많이 나오죠. 김원봉의 의열단이에요.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제창했던 3번 김상호, 김익상 등 이게 의열단 아닙니까? 1919년 김원봉이 조직했던 의열단이게 합니다. 41번의 그 의열단이에요. 김원봉. 4번 복벽주의 나오죠. 이 복벽주는 왕정복고라고 했습니다. 임병찬, 고종의 밀조로 전라도 유색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됐다는 거죠. 앞에 차에서 나온 거죠. 4번, 5번 신흥무관학교, 어떤 단체? 신민회죠. 경학사가 신흥강습소로,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1번이 여기서 한인애국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에서 7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이에요. 1946년에서 47년 좌우합작운동 당시 좌우합작 7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좌에 누구냐면은 여운형입니다. 중도 좌파고요. 우에는 중도 우파 누구? 김규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 운동이 나온 것은 언제냐? 46년에서 47년입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그렇죠?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표에서 그리면 다번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번에 46년 1차 미소공동위원회 다음 2차 미소공동위원회 그 사이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땠냐? 결렬됐습니다. 여운형이 암살이 되어 47년에 암살되면서 좌절이 된 것이죠. 자,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을 오는 것은 민족의 계몽과 독립에 헌신한 남강. 이 남강 누구냐면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신민회 가입, 또 도자기회사 설립, 신민회 그 민족산업 육성체계예요. 그 다음에 태극서관을 경영하고 백오인 사건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대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승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민족교육을 위해 오산학교를 설립했다. 이거 앞에 차에서 말씀드렸죠. 오산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누구? 이승훈이라고 말씀드렸죠. 2번은 이승만과 박은식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그 다음에 이승만이 국민대표회의 결렬에 의해 탄핵이 되고 박은식이 나왔었죠. 3번 6.1준이죠. 서유견문. 4번 주시경, 지석영 국문연구소를 세워서 한글 연구를 했던 주시경과 지석영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헤이그 특사 이상설, 이준, 이위종 그래서 3명의 특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이승훈의 발언활동, 교육사업에 대한
발언활동이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계획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밑줄린 일제 쌀 증산년 계획, 이게 뭐예요? 1920년에서 34년까지 시행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1번 농광회사가 주도하여 추진했다. 이거는 일제가 항무지 개간을 요구하자 보안해서 좌절시켰죠. 그리고 이제 조선의 관리와 민간 실업인들이 자주적으로 개간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만든 것이 농광회사예요. 농광회사. 이건 이제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추진 과정에서 수리조합 반대 운동이었다. 산미 증식 계획 과정에서 얘기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이후에 군량미 조달을 위해서 태평양 전쟁은 언제인데? 1941년 12월이에요. 이거는 언제예요?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에서 34년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하와이 노동 이민은 1902년입니다. 노동자이 부족하니까 하와이에서 우리나라에 노동자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송출하는 거죠. 1902년이에요. 다섯 번째,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했죠. 방공령하고 이 산미 증식계획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 방공령은 미국 유출 금지령이라고 그랬어요. 1800 몇 년? 89년. 이 때를 전후로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1920년에서 1900 몇 년? 산미 증식계획은 34년까지의 산미 증식계획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7번은 2번이 산미 증식계획에 대한 바른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48번입니다. 다음 설명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정책. 이것도 앞에 회차에 그대로 나온 거네요. 그죠?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통일 3원칙,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 합의. 그렇죠? 1번이죠. 자, 2번 금강산 관광, 3번 개성공단 설치, 4번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누구죠? 김대중이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통일정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 남쪽에 국가연합체, 북쪽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초로 다섯 번째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근데 지켜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신나게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1번이 이 내용에 해당이 되겠다. 1번이 49번입니다. 다음 명령을 발동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김영삼 정부의 이게 뭔가요? 바로 앞에 회차에서 나왔었죠. 그대로 나온 겁니다. 뭐예요? 이 금융실명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금융실명제 셋째 줄 나와 있네요. 1993년입니다. 그럼 문제는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은 1번은 1962년이야. 박정희 군사정부기. 2번 그대로 나와 있죠. OECD 몇 번째로 가입했다고 했어요? 29번째로 가입합니다. 그것도 나옵니다. 몇 번째로 가입했는가. 좀 지난 문제들 보면 있어요. 세 번째, 이건 누구 때죠?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이어서 이어진 거죠. 네 번째, 제2차 석유파동 1979년입니다. 제2차 석유파동. 5번,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산업이 발달하다. 삼백산업은 1950년대 때 원조 경제 3문이죠. 원조 경제 세 가지 하얀 겁니다. 뭔가요?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제당, 그 다음에 뭐죠? 면화, 목화. 세 가지 하얀 거에서 삼백산업이라고 그래요. 50년대 원조 경제 대표적인 상징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김영삼 정부 때 바른 사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한열 열사 나와 있습니다. 이한열, 이건 언제 뜨냐면은 전두환의 1987년 4.13 호헌 조치에 따른
거국적인 저항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6월 항쟁으로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헌법, 9차 헌법 개헌됐죠. 이게 9차가 마지막 현재 이어지고 있는 헌법입니다. 뭐였죠? 내용은 5년 단임제, 직선제 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여기서 지금 그 6월 항쟁을 고려한 얘기예요. 그렇죠? 4번이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9차 헌법 개헌이 단행인데 그것이 이거 9차 헌법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 봐봐. 1번은 신군부. 박정희 아니라고 그랬죠? 전두환입니다. 1980년이죠.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이건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그리고 이제 3번. 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2번과 5번 있죠. 2번과 5번은 뭐죠? 60년 4.19 혁명의 원인입니다. 1960년 4.19 혁명의 원인이 됐던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나오는 3.15 부정선거라든가 그 다음에 5번째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점과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번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4번이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회까지 50번 문제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33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